예, 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 지난 새벽에 아마존이 다양한 형태의 에코 디바이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쇼 5의 새로운 버전이라든지 에코 버즈, 무선 이어폰의 새로운 버전, 그 다음에 에코 오토의 새로운 버전을 이제부터 판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전혀 듣도 보도 못하던 새로운 스피커가 하나가 보입니다. 에코 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저런 제품들은 사실 작년 가을 9월 한 17일 정도 되는데요. 아마존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하드웨어 이벤트에서 다 공개된 제품들입니다. 그 중에 뭐 이런 헤일로 라이즈라든지 킨들 스크라이브 같은 제품들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이거 에코쇼 15 벽걸이형 에코 제품도 그렇고, 뭐 블링크 미니라고 하는 그 카메라에 이제 일종의 이제 도커 역할을 하는 이런 장치들도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블링크 미니 제품하고 이 헤일로 라이즈는 벌써 사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년에 발표했지만 판매되고 있지 않는 제품들이 이번에 이제 판매되기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워낙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아마존도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한 3만 명 가까이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그게 대부분이 저 이제 뭐 인공지능 그 알렉사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부서, 혹은 뭐 에코스피커라든지 뭐 스카우트라고 해서 딜리버리 로봇, 뭐 아니면 제가 아까 샀다라고 했던 헤일로 라이즈 같은 그런 장치, 실험적인 장치를 만드는 부서들의 인력들이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오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이제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제품만 판매한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들도 몇 가지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개인 비서인 알렉사가 지원되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벌써 5억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봤을 때 3억 개가 넘었다고 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숫자가 이렇게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디바이스 판매량이 늘은 거 외에도 사용량이 이렇게 35%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물건을 샀는데 몇 번 써봤더니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거들떠 보지도 않고 기업들도 해당 사업을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35%나 이용 빈도가 늘어난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요, 저렇게 많이 이용을 하면 언젠가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미 몇몇 기사를 통해서 이런 소식은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에코스피커하고 결합을 하겠다, 올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발표를 같이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챗GPT나 아니면 구글의 바드 같은 것들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마존에는 알렉사 티처 모델이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챗GPT가 파라미터가 1750억 개 정도 되는데 얘는 고작 200억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주장에 따르면은 성능은 얘가 더 낫다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성능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자체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에코스피커하고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챗GPT 같은 경우를 단순하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만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본질은 뭐냐? 인터페이스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기존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바꾸는데 대표적인 게 챗GPT의 플러그인 서비스가 그런 겁니다. 대화 형식으로 인공지능과 얘기를 하다가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대화 형식으로 답변만 해줬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에서 뭐 좀 찾아줘 할 때 검색을 해줍니다. 지금 검색도 못 해주거든요.
그거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거 구매해줘. 그럼 제 금융정보, 배송정보를 바탕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버 좀 불러줘. 아니면 익스피디아닷컴에서 항공권 좀 알아봐줘. 그 다음에 그거 구매해줘. 호텔 예약해줘. 모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화면 터치하면서 막 쓰잖아요. 그런 것들의 패턴을 싹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이미 그런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 방식을 이제 음성으로 바꾼다라면은 아마존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실 그 스마트폰하고 상관없이 알렉사나 아마존닷컴 앱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어떤 서비스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앱을 사용하지 않고 음성을 써버리게 돼버리면은 음성을 처리하는 디바이스 많은 회사가 장땡인 거죠. 그게 바로 아마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앞에 여러 개의 에코 디바이스를 판매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제 새로운 에코 디바이스가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서 에코쇼 5 새로운 버전과 여기 에코 팝을 따로 소개하는 그런 블로그 글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 제품들 보면은 이렇게 색상은 4가지입니다. 기존에 이 왼쪽에 2가지 색상은 거의 이제 사용됐던 색상이고요. 오른쪽에 2가지 이게 그 보라색 라벤더 색상이고요. 요 오른쪽은 무슨 색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민트인지 아니면 이렇게 국방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색깔 제품이 있고요. 특이한 점은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이제 아마존 제품들은 최근 트렌드는 그 완전 구형이었습니다. 완전히 동글동글 했는데, 이제는 반구 형태입니다. 구의 절반 정도. 형태가 좀 많이 특이해졌죠.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반구 형태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게 구형으로 만들게 되면은요, 소리를 360도로 다 흩어보내야 됩니다. 즉, 인공지능 스피커를 거실의 한가운데다 놓고 소리를 모든 방향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데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구형이 돼 있다. 얘를 반구형이 돼 있으면 뒤쪽은 소리가 안 나가잖아요. 앞쪽으로만 소리가 나가잖아요. 즉 얘는 360도가 아니라 특정한 방향 전면으로만 나가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체적으로 소리가 나가는 것보다 스피커의 개수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용 절감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소개 영상이 그 아마존 그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chopop fits wherever. Shelf fits. Table fits. Studio chill vibes late nights fits. Compact speaker just ask Alexa, when did that happen? Play my favorite song. Ask what you imagine. Music fits. Shopping fits. Timers, reminders. Dance break fits. Put it on your nightstand and put it somewhere small. Go and put it anywhere, even on the wall. Bathroom, side table, soundtrack fits. Smart home, hands-free, light switch fits. No matter how you live, no matter what you're into, Echopop, it's fit for you.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똑같은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그냥 인공지능 스피커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소개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반구형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개인 방이나 이런데 이렇게 구석탱이, 벽면 이런 데다 놓고 쓰기 적합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좀 궁금해서 아마존닷컴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만 이렇게 39.99달러, 40달러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환율이 1,300원 정도 하니까 한 53,000원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주문을 하면은 한 그 6월 5일에서 빠르면 5월 30일인데 적어도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후에 배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31일 날 릴리즈가 되는 거네요. 5월 31일 날 릴리즈가 되니까
뭐 그 이후에 배송을 받을 수 있나 봅니다. 뭐 가격이 지금 $40이긴 하지만 뭐 7월 프라임데이쯤까지 기다리면은 뭐 적어도 한 $30 이하, $25 뭐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 30% 보통 얘네들이 할인을 하면은 $11 정도는 할인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28 정도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조금 기다렸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면은 이렇게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 부분이 있고요. 위쪽에 이제 그 상태를 알려주는 그 라이트바 조명 부분이 있고요. 뒷면의 모습은 이제 전원이 입력되는 전원 단자, 그 다음에 소리를 이렇게 뮤트 시키는 마이크 버튼,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절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커멓게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아마 얘는 마이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스펙을 봤습니다. 다른 제품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지원되는 기능이 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핸즈프리 위드 알렉사 해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음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피커의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늘 필요도 없는 기능을 집어넣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에로 빌트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보니까 기존에 얘는 에코 닷하고 비슷한 수준의 제품입니다. 이 사이즈도 아까 한 4인치 정도 돼서 한 10cm 정도 되는 가로의 길이가 요 기존의 에코 닷 제품하고 굉장히 비슷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능들이 빠졌습니다. 모션 디텍션, 템퍼러처 센서, 이런 센서들이 빠졌습니다. 아까 스피커를 이렇게 만들 게 특정한 그 방향으로만 소리가 나가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뭐 얼마 나가지 않는 이런 센서들까지 더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비 칩셋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에코 제품, 그 다음에 옛날에 에코 스튜디오인가 그런 제품들만 이렇게 이제 직비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메터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이에로 빌트인이라는 기능이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로 빌트인이 뭐냐? 요걸 보시면 됩니다. 이에로라는 거는 이제 아마존이 인수한 그 와이파이 라우터인데요. 아마존이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라우터 만들고 요거하고 같이 쓰는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혹은 리피터라고 하는 그 익스텐더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와이파이 라우터가 이제 우리는 이제 거실에 놓고 쓰잖아요. 그랬을 때 뭐 통상적으로 거실에서는 잘 되는데 뭐 안방에 간다든지 자기 공부방에 간다든지 하면은 와이파이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더 세게 와이파이 신호를 내보내주는 그런 장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까 뭐 리피터, 브릿지, 익스텐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이제 에코 스피커가 리피터 역할까지 해준다. 그래서 이게 그럼 이제 단순하게 리피터 역할을 해주는 거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보면 2층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은 1층에 와이파이 라우터 하나 놓고 2층에도 또 하나를 놓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도 이미 2개의 와이파이 라우터를 놓고 씁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는 거하고 제 방에 있는 거의 와이파이 이름이 다릅니다. 이렇게 리피터를 쓰지 않으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존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일화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쓰는 게 다소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편해지느냐? 여기에 연결된 제품, 이쪽에 연결된 제품이 다르게 되면은 얘네들 사이에 어떤 뭐 연동 기능을 구현하는 게 어려울 때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 알렉사 앱이라는 데에서 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메타가 돼버리면 로컬 컨트롤이 중요해집니다. 그럴 때는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쓴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이제 그런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메터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메터를 지원하는데 앞에서 지급이 칩셋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스레드를 지원할 수 없다. 즉 무슨 얘기냐? 메터를 지원하는데 메터 오버 와이파이만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아마존이 출시한 거의 한 20개 정도의 그 스피커가 있는데 1세대 제품을 빼고는 다 메터를 지원을 합니다. 이미 다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돼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제품은 당연히 메터를 지원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마존의 AZ2 뉴럴 엣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됩니다. 아제 칩셋이 탑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칩셋이 굉장히 비싼 칩셋입니다. 인공지능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칩셋이거든요. 근데 아까 비용 절감을 막 한다라고 그랬는데, 비용 절감하려고 이제 스피커도 단방향으로 하고 뭐 센서도 뺀다라고 그랬는데, 이 비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 에코 스피커에 앞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탑재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결합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은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로컬에서, 즉 스피커에서 사람의 말을 인식을 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제한적인 말만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마트홈과 관련된 그 정도 기능 말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나 책 읽는데 좀 어둡네, 이러면 불을 딱 알아서 켜주는 거죠. 그런 말의 뉘앙스, 사용자의 말한 의도,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그 생성형 인공지능 그 엔진과 이제 뉴럴 칩셋이 같이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강조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프라이버시 쪽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버튼을, 뮤트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못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음성 명령을 날려서 내가 얘기했던 최근 내 명령을 뭐 삭제하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앱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설정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요즘 뭐 ESG 많이 얘기를 하죠. ESG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뭐 환경 보호, 에너지 절감, 뭐 그런 쪽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발자국을 뭐 한 41kg만큼의 이걸 뭐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100% 재생 플라스틱 폴리에스터를 사용을 하고 80% 정도의 재생 알루미늄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얘는 또 100% 재생 가능하다. 패키징 쪽이네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에너지도 로파워 모드를 이용을 한다 해서 전반적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 기능을 강화시켰다. 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아마존이 새로 출시한 에코팝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만간 또 다른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